이번에는요, 어디 들어갈 거냐 하면, 입지 공간론에 대해서 우리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공간론, 알겠죠? 자, 지금서부터 양이 되게 많아요. 알겠습니까? 지금서부터, 부지런히 나갈 거니까 잘 정리하시고요. 여기에서 몇 문제가 출제가 되냐 하면 4문제 정도가 나올 예상입니다. 3문제에서 4문제. 알겠죠? 지금 이 시간에 3문제, 4문제라고 그랬어요. 정말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야. 알겠죠? 자, 그럼 먼저 보겠습니다. 입지 및 공간구조론 잠깐 좀 볼게요. 입지라고 하는 것은 설립자, 세운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어느 땅에다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할까라고 하는 게 입지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과일나무를 심어. 그러면 산에다 심는 게나 아니면 도시에다 심는 게나? 산.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과수원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땅에다 할 것인가를 제일 먼저 위치를 정하게 되는데 그 위치를 우리는 입지론이라고 합니다. 다시 뭐라 한다? 시작. 입지론. 그러면 그 위치를 정하게 되면 그 땅을 어떻게 써야 돼? 잘 써야 되겠죠? 땅에 맞게끔. 맞아요? 잘 쓰는 것을 제가 뭐라고 그랬다? 시작. 최유효 이용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땅을 잘 쓰는 것을 우리가 적절하게 잘 쓴다는 개념에서 적지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다시 적지론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적절하게 땅을 사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즉 잘 사용해야 된다. 이래서 무슨 론? 적지론. 그럼 어디에서 세워야 돼? 입지론. 그 땅을 잘 써야 돼. 무슨 론? 적지론. 이해 갔어요? 그래서 입지론과 적지론의 차이점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잠깐만 보시게 되면 자, 첫 번째 우리가 부동산의 입지 공간론에서 자, 부동산의 입지하고 공간론에서 자,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용도별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하는 것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때 용도별로 구분을 줬다라고 하는 거에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주거지, 상업지, 그 다음에 뭐라고 한다? 공업지 이렇게 구분을 져요. 다시 한번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그러면 주거지라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주거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바로 쾌적성과 그 다음에 편리성을 상당히 중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시 쾌적성하고 무슨 성? 편리성. 그 다음에 상업지라고 하는 것은 장사가 잘 되는 곳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수익성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 그럼 공업지라고 하는 것은 뭔가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무슨 성? 생산성을 우리가 가장 중시하고 있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3-4문제가 나온다고 하니 어떤 것이 가장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많이 하겠죠. 자, 우리가 이 주거지는요 나올 게 하나밖에 없어요. 주거지는 나올 수 있는 내용이 하나밖에 없어. 좀 이따 제가 설명 또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잘 안 나와. 매번 나올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래서 주거지 부분은 나올 내용이 없어. 그러면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상업지가 제일 많이 나와요. 여기서 상업지에서 2-3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이론, 하나는 뭐? 계산 문제로. 이해 갔죠? 특히 여기에서는 계산 문제가 2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통 몇 문제가 나오냐면 2-3문제 정도가 출제된다고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가 정말 어렵게 나오잖아요. 그러게 되면 여기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2문제 정도가. 그래서 제가 오늘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걸 팍팍 찍어줄 거예요. 알겠죠? 그거는 무조건 머릿속에 담아야 돼. 무조건이라고 그랬어요. 이유 불문하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공업지에서는 계산 문제보다는 이론 문제가 좀 많이 나오니까 이론 문제로 2문제 정도가 나오니까 이론도 어떤 게 나오는지 내가 탁탁 찍어줄 거야. 그것만 담으면 돼. 이해 갔어요? 자, 그러면 저랑 같이 이제 용도별로 어떻게 구분을 했다? 시작.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이해 가셨어요? 자, 이것을 알아두면서 들어갑니다. 자, 먼저 주거지서부터 들어갈게요. 주거지는 이거 내용만 하나만 알면 돼.
알겠어요? 자, 그럼 여기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펜 놓으세요. 프린터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알겠죠? 자,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 이때 당시는 모든 게 자기의 주장을 그래프로 다 나타낸다라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쪽을 우리가 이제 가격이다라고 보시고요. 자, 이 0점을 우리가 도심지역이다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무슨 지역이다? 도심지역이다. 자, 그 다음에 이쪽을 우리가 이제 외곽지역이다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무슨 지역? 외곽지역.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것은 도심이란 얘기고, 알겠죠? 우측으로 가게 되면 뭐다? 외곽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자, 도시에 살게 되면 이런 얘기예요. 도시에 살게 되면 주거비가 비쌀까요? 쌀까요? 당연히 비싸겠지. 맞아요? 비싸요. 그래서 보통 여기가 가격이잖아요. P가. 맞아요? 그래서 주거비가 이렇게 우하향하는 형태가 나와요. 그러면 이 노란색 분필은 무슨 비를 얘기하는 거? 시작. 주거비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도시 쪽에 사는 이유는 직장이 가깝기 때문에 도시에 사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죠? 그러면 자, 도심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자, 도시에 가까이 사니까 오피스텔을 구해서 그냥 걸어 다니거나 하니까 교통비가 많이 들까 적게 들까? 적게 들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주거지에서는 쾌적성과 편리성인데 바로 주거비와 교통비의 관계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주거비하고 무엇을 본다? 시작. 교통비. 이해 갔나요? 그래서 이 주거비 곡선과 교통비 곡선을 딱 해서 보다 보니 서로가 교차되는 점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딱 마주치는 점이 있죠. 이 마주치는 이 점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최적의 주거입지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살기가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아. 알겠어요? 그냥 좋은 게 아니야. 어떻게 좋아? 너무 좋아.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최적의 주거입지다라는 얘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러면 여기 시험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잘 들어요. 분명히 시험에서는 그래프를 안 줘.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가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시험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자, 얘는 교통비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주거비와 교통비 중에서 주거비가 더 크다면, 알겠죠? 최적의 주거 입지를 찾으려면 도심 쪽으로 가야 돼? 외곽 쪽으로 가야 돼? 외곽 쪽으로 가야 되지 최적의 주거 입지를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자, 주거비가 교통비보다 크다면 외곽 쪽으로 가야 최적의 주거 입지를 찾을 수 있다. OX. O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나와. 주거비가 교통비보다 크다면 최적의 주거 입지를 찾기 위하여 도심 쪽으로 더 들어가야 된다라고 나온단 말이야. 틀렸죠? 그런데 지금 우리 소위 그래프를 보니까 X 이렇게 하지만 그래프가 없다면 얘를 어디로 가야 돼? 이렇게 하고 한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틀리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그래프를 머릿속에 담아야 돼. 이해 갔죠 이거? 자, 그러면 여기 또 하나 볼게요. 만약에 요번에는 누가 더 컸어 지금? 자, 주거비하고 교통비가 크죠? 그럼 교통비가 크다면 어디로 가야 돼? 최적의 주거 입지를 찾으려면 도심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맞죠?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지에서는 이거 내용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자주 내야 돼, 안 내야 돼? 안 내. 왜냐하면 자주 내면 다 맞히니까. 시험 출제자는 왜 출제하는 거야? 떨어지라고 붙으라고? 그렇지. 우리는 그러니까 원서비가 우리 원서비 얼마에? 소주가 몇 병 나오는지 알고 있죠? 예. 악착같이 붙어야 돼. 이해 갔어요? 자, 그래서 거기 잠깐만 봐요. 자, 주거지가 도심 가까이 입지할수록 임대료는 높아지고 거기다 동글뱅이, 임대료에다 동글뱅이. 자, 임대료는 뭐 해주고? 어디로 갈수록? 어디로 갈수록? 그렇지. 도심으로 갈수록. 이런 얘기예요. 도심으로 갈수록 임대료는 높아지고 그 다음에 교통비에다 동글뱅이. 교통비는 뭐 한다고 그랬어? 어디로 갈수록? 그렇죠. 이런 말들을 말장난에 놀아나면 안 돼. 알겠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이래서 최적의 주거 입지를 우리가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부등호 표시 나와 있어요. 외곽으로 가야 된다, 도심으로 가야 된다, 같아야지만 같게 되면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최적의 주거 입지다라고 했죠. 거기 찾았어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이번엔 상업지예요. 자, 이제 상업지로 들어갑니다. 자, 거기에 들어보세요. 이 상업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제학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제 오늘 요번 달에 처음 오신 분도 있고 입문과정을 들으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 상업지에서 우리가 크리스탈러라든지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대표하는 사람에 대한 것을 좀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제가 어떤 사람을 했냐 하면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 제가 이 사람들에 대한 것을 지금 비교 설명을 해줄 거니까 잘 적으셔야 돼요. 알겠어요? 자, 다시 한번. 자, 우리가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사람들 순서대로 가르쳐 드립니다, 지금. 자,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놈이 누구냐면 레일리야. 알겠어요? 그럼 이 레일리라고 하는 친구는 제가 좀 이따도 설명을 하겠지만 레일리는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이 소매인력 법칙을 자 만든 친구예요. 다시 뭐라고요? 시작. 소매인력 법칙. 그래서 얘는 솔직하게 그냥 주워 먹은 거야. 누구 거? 뉴턴의 것을.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만유인력 법칙이 뭐냐 하면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 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내가 지금 서 있는 것은 왜 서 있냐 하면 지구의 중심축이 있죠. 지구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 가운데 있잖아.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은 얘가 이 중심축에서 나를 뭐 하고 있는 거야? 땡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서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지구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 대기권에서 내가 뭐 하고 다녀? 날아다녀. 왜? 지구가 없잖아. 그러니까 땡기는 놈이 없으니까 날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대기권 밖에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무중력 상태로.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밝힌 애가 누구다? 시작. 뉴턴이야. 뉴턴. 그래서 뉴턴은 어떤 것을 했느냐 하면 자, 뉴턴은 이런 것을 했어. 자, 잘 봐요. 자, 얘는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중력은 거리 제곱분의 알겠어요? 질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다시 중력을 뭐라고 했다고요? 시작. 거리 제곱분의 뭐라고요? 질량이다. 이것을 뉴턴이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얘가 그대로 가지고 써서 자기 걸로 만들었어. 그래서 얘가 학회에서 최고로 인정을 받았어. 근데 정말 이 뉴턴이라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 다른 학문에서도 뉴턴의 것을 학문을 다 인용했어.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아마 노벨상 받을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사과 먹으면서 지구는 왜 떨어지는 중력을 생각하는 4차원에 있는 사람은 처음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소매인력 법칙은 어떻게 되냐. 잘 들어요. 상권의 범위는 자 어떻게 되냐. 거리 제곱분의 크기다. 그러면 이 크기 안에는 인구도 될 수도 있고 또 뭐도 될 수도 있다. 면적도 될 수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다시 한번. 자, 상권의 범위는 이런 얘기예요. 상권이라는 얘기는 선생님 무슨 얘기예요? 상권은 장사가 잘 되는 곳, 즉 인간이 많이 돌아다니는 곳 이런 얘기야. 맞아요? 맞아.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계산했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레일리라고 하는 친구는 자, 이때 당시에 무엇을 계산했느냐 하면 얘는 잘 들어야 돼. 자, 여기다가 아주 중요한 거 쓸 거야. 상권을 구분하고 상권을 뭐 했다고요? 구분하고 경계선을 딱 만들었어. 즉 중심지가 어디인가를 찾았어. 그것을 밝혀낸 게 레일리야.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 계산형 문제로 정말 많이 나왔던 애가 얘야. 근데 이게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시험 문제를 출제했냐면 1회서부터 15회까지를 얘가 거의 주름 잡았어. 그러니까 거의 어떻게 나오냐면 당연히 나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냥. 그 다음서부터 역사가 바뀌었어. 새로운 인물이 없을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바뀌기 시작해. 그걸 물려받은 애가 누구냐 하면 허프야. 허프야. 알겠죠 이거? 허프가 누구야? 뭐 이런 게 아니라 허프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허프가 들어가기 전에 중간에 낀 놈이 있어. 걔가 누구냐면 컨버스라고 하는 놈이야. 그래서 아유 헷갈려. 근데 어쩔 수 없어. 이때 당시 17세기서부터 19세기에 활동했던 경제학자들이 수백만 명이야. 그걸 어떻게 다 외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요? 또 나중에 뭐 보게 되면 저도 지금 이 경영학에서는 또 교육학에서는 이때 당시에 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뭐 학문, 산업혁명, 엄청난 그 문화적인 그런 혁명들이 가장 많이 나왔던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 잘 들어요. 다른 거 거두절미하고 학계론에서는 내일이 모르면 간첩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얘는 알아야 돼. 무조건. 외워야 돼요. 알겠죠? 제가 웬만하면 학계론 외우란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공식은 외워야 돼. 공식은 외워야 돼. 알겠죠? 제가 처음으로 외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요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번에는요. 레일리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바로 컨버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얘는 뭐가 있느냐 하면 레일리의 제가 보기에는 수제자인 것 같아요. 레일리 밑에서 공부했던 놈이야. 알겠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막 야, 돛 닦거라 그러면 네. 자, 뭐 마당 쓸어라 네. 밥 해갖고 와라 막 이러잖아. 그렇지 않나요? 자, 얘는 아마 제가 보기엔 레일리 수하에 있던 애 같아요. 그래서 소매 인력 법칙을 뭐 한 거냐면 수정 보완한 거예요. 알겠어요? 다시 소매 인력 법칙을 뭐 했다고요? 시작. 수정 보완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떤 거냐 하면 자, 얘는 상권의 분기점이나 위치를 계산을 할 수 있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얘기예요. 잘 봐요. 레일리는요. A하고 B하고 이렇게 있다면 이때 중심지가 얘가 힘이 100이고 얘도 힘이 100이라면 딱 절반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라고 외쳤던 애예요. 그런데 만약에 A가 200이고 자 얘가 100이라면 힘의 균형은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큰 놈이 얘가 크죠? 큰 놈이 많이 먹어 적게 먹어? 많이 먹어.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를 A가 상권을 차지하고 많이 먹으니까 그 다음에 B가 요만큼을 차지한다는 게 레일리 논리야. 이해 갔어요? 자, 이게 레일리 논리라면 과연 자, 컨버스는 그 위치, 이 위치가 정확하게 몇 킬로야? 몇 킬로미터야? 라고 물어봤을 때 레일리는 대답을 못했어. 이해 갔나요? 근데 얘는 정확하게 계산을 했어. 여기가 10km야 라고 정확하게 계산한 놈이 컨버스야. 이해 가요? 이거를 흐름을 정확히 알아야 돼. 그래서 얘가 소매인력 법칙에서 얘를 수정 보완했다라고 그랬죠? 그 인력 법칙을 수정 보완해서 상권에 무슨 점을 계산했다고요? 위치를 계산하네요. 그러면 선생님 이 컨버스는 어떻게 계산한 건데요? 얘가 바로 루트를 우리가 쓴 거야. 그래서 여기 봐요. A와 B의 이런 얘기야. 다시 A와 뭐? B의 이런 얘기예요. 거리. 알겠죠? 거리 또는 우리가 이제 거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1 플러스 B, A 이렇게 돼. 여기 크기, 인구나 면적 이렇게 들어가요. 자, 여기도 똑같아.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분명히 레일리는 거리 제곱분의 뭐라고 그랬어? 크기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지금 컨버스는 분자와 분모가 지금 어떻게 됐죠? 바뀌었어. 근데 제곱을 왜 안 썼어요? 루트를 씌웠거든. 제곱근을 씌웠기 때문에 안 씌운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컨버스는 정확하게 이것을 위치를 계산을 했다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이해 갔나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잠깐 한번 보자고요. 여기 봐. 이 문제를 시험에 출제를 했어. 여기에서 많이 출제를 하다가 이 문제를 쓱 하나 냈어.
학생들이 풀었겠어? 못 풀었겠어? 왜 못 풀었을까? 루트를 모르니까. 맞아요? 근데 루트는 계산기에 있어, 없어? 있어. 그냥 누르면 나와. 무슨 얘기인지 갔어요? 근데 겁먹어서 못 푸는 거야. 그래서 출제자들이 이 문제를 기피한 거야. 시험생들의, 수험생들을 배려해 준 거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누구를 하는 거냐 하면 드디어 허프가 나와. 이해 갔어요? 그런 스토리가 있다니까 지금. 그래서 허프가 보게 되면 프린트 봐봐요. 허프라는 친구가 몇 회서부터 지금 연타석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 한번 봐봐 빨리. 거기 보면 허프고 나온 거 보이시죠? 별표 몇 개야? 3개지? 몇 회서부터 몇 회까지 계속 나오고 있어. 23회서부터 23, 24, 25, 26, 27, 28 이렇게 나오죠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그래서 허프가 앞으로 유망주인데 주의할 게 있다. 얘네 둘이는 꼭 알아야 돼. 레일리 거 아니면 허프 거는 무조건 알고 가야 된다. 이해 갔어요? 이거 몰라서 틀려면 어쩔 수 없어. 알겠죠? 하지만 레일리하고 누구 거는 무조건 알아야 된다? 허프 거는 알아야 돼. 이해 갔죠? 그래서 시험에 아주 유력한 후보니까 얘네들은 무조건 암기해야 돼. 공식을. 알겠어요? 자, 그러면 허프가 누구야? 자, 허프에 대해서 우리 한번 봐요. 자, 얘네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진짜 머릿속에 담아야 돼. 얘는 정말 대가야 돼. 얘는요, 경영학 중에서 유통학과라고 하는 그 학부가 있어요. 알겠죠? 유통학부에서 거의 얘는 아버지격이야. 음악에 보면 모차르트나 베토벤의 뭐 아버지, 엄마 막 이러잖아. 맞아요? 얘는 유통학부에서 아버지격이야. 최고야, 최고. 최고로 인정을 받는 애가 허프야. 왜 그런가를 잠깐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잘 봐요. 얘는 레일리 같은 경우는 잘 봐요. 그대로 얘를 베꼈어. 그렇지 않아요? 질량 대신에 뭐 잡았어? 크기로 바꿨잖아. 질량이랑 크기랑 같은 말이거든. 그대로 베껴왔잖아, 공식을. 그러니까 얘는 수저만 놓고서 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한 놈이야. 맞아요? 모방 속에 창조가 없이 얘는 모방만 한 거야. 그런데 얘를 부정을 해서 컨버스가 이런 내용을 만들었죠. 그래서 위치 계산을 했던 거예요, 얘가. 그런데 얘는 뭘 했던 놈이냐 하면 완전히 얘네들을 부정을 하다시피 하면서 새로운 자기 세계를 만드는 놈이에요. 그래서 얘는 어떤 게 되냐, 거기 프린트를 보면서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봐요. 프린트 몇 페이지야? 4페이지? 봤어요? 자, 그 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봐봐요. 1번. 기존에 뭐라고 그랬어? 자, 동글뱅이 1번에 보니까 기존에 무슨 모형이라고 그랬어? 중령 모형에다가 바로 무슨 이론을, 효용 이론을 추가했다라고 그랬죠, 지금? 이 말이 무슨 얘기? 잠깐 설명 좀 해야 되겠어요. 자, 여기 봐요. 비교할 수 있어야 돼. 왜냐면 이론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계산이 아니라 이론 나오면 우리 다 다치잖아. 계산식만 드립다 외우고 시험으로 가는데 이론 나오게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거를 비교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잘 봐야 돼. 중령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형을 얘기하는 거야. 거리 제곱분의 뭐라고 그랬어? 크기나 인구나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존의 중령 모형이야. 자, 기존의 중령 모형에다가 효용 이론을 갖다가 추가했다라고 그랬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효용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해야 돼. 효용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만족도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돼. 다시 무슨 도? 그렇지, 만족도야.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고개 들어봐요. 자, 우리 천안에는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천안에는 백화점이 어디가 있어? 자, 한번 해볼까? 자, 신세계 또? 갤러리아 또? 2개밖에 없어? 실망이야. 난 되게 큰 줄 알았어, 천안이. 끝나고 남아. 우리 좀 좁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 백화점 하나 만들지 뭐. 자, 그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2가지 중에 하나네. 갤러리아하고 신세계. 맞아요?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갤러리 백화점을 평소 많이 이용하는 사람 아시는 분? 손 들어봐요. 난 갤러리 많이 이용한다. 내리세요. 나는 신세계 많이 이용한다. 그럼 나머지 손 안 드신 분은 백화점을 난 안 간다. 이런 얘기네요? 맞아요? 그래요? 동네 슈퍼를 간다? 뭐 딴 데로 가? 천안이 아닌 다른 곳으로? 어디로?
어디 그게 어디 있어? 롯데는 청주까지 내려가는 거야? 여기서 청주까지 가면 한참 걸리는데? 1시간? 에? 1시간 가요? 그 정도는 껌이지 뭐. 자, 아무튼 많이 켰어. 자, 잘 봐요. 여기 봐요. 자,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백화점도요. 원래 소비자의 그 마케팅에서 뒤에 이제 우리 학교론의 마케팅 나오거든요. 소비자 기호에 따라서 소비자에 대한 것을 필두로 해서 마케팅이 좀 달라요. 하나 물어볼게요. 이마트하고 롯데마트하고 소비자 타겟이 다릅니다. 그럼 이마트는요. 어떤 거냐 하면 저소득층을 겨냥해서 싸게 판다는 게 이마트예요. 롯데마트는요. 비싼 거예요. 중고소득층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처음에 비쌌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중산층에 나는 왜 중산층을 왜 무시해 하면서 들어온 게 까로표였어요. 근데 망가졌죠? 그렇게 해서 들어온 거예요. 자, 그 다음 백화점도 한번 볼게요. 소비자 타겟이 달라요. 롯데백화점은 VIP 고급층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타겟을 잡은 거예요. 신세계는 중산층. 알겠죠? 나머지가 이제 하류층의 이제 동네 지역 백화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선물 받을 때 롯데백화점 선물 포장지 받은 거하고 이마트에서 받은 거하고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래서 일부러 백화점에 가서 포장도 맡기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이제 희석이 됐었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타겟이 있다. 그럼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백화점의 만족도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얘네들이 크기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끌려갔다는 거예요. 소비자 이쪽이 큰 도시니까 당연히 이쪽에 가서 쇼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갔죠? 하지만 그렇지 않더란 얘기죠. 쇼핑은 왜 다녀요? 그러게 되면 자 이런 얘기예요. 어느 백화점은 예를 들어서 아까 뭐라 했지? 신세계하고 갤러리죠. 자 그러면 갤러리를 좋아하시는 분은 왜 좋아하세요? 라고 했더니 자 상품 구색이 좋다, 뭐 친절하다,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게 주차가 안 좋아.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네. 혹시 갤러리 자 나 혼날 것 같아. 자, 갤러리가 예를 들어 주차가 안 좋아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예요. 선생님이 째려보지 마요. 자, 그러게 되면 갤러리 가, 안 가? 안 간다니까? 신세계는 자, 주차장이 대땅 좋아. 알겠죠? 그래서 공차고 놀아도 돼. 자, 그렇게 되면 주차가 편리하구나 이런 사람들은 거기 간다니까? 근데 갤러리 갈 때마다 주차하는 게 되게 힘들어. 막 여자들 막 주차 못 하잖아. 그러면 스트레스 쌓여, 안 쌓여?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찰계수라고 그래. 자, 무슨 마찰계수? 공간 마찰계수. 알겠어요? 다시 마찰계수라는 게 뭐야? 스트레스 받는 거야. 알겠죠? 즉 우리가 뭐냐 하면 쇼핑을 하면서 방해받는 것을 방해 요소를 우리는 뭐라고 해야 한다? 시작. 공간 마찰계수라고 그래. 다시 방해받는 걸 뭐라 한다고? 시작. 공간 마찰계수. 왜 그런 거 있잖아. 갤러리를 가는데 오늘 이제 갤러리를 타깃으로 할게요. 알겠죠? 갤러리가 좋긴 해. 근데 그 길 들어가려면 교통이 너무 밀려. 맞아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서부터 짜증내는 거야. 특히 이제 서울 같은 데 상계동 가면은 이마트 있잖아요. 토요일 날 그 지역 일대가 다 막혀 차가. 이마트 들어가려고. 들어가는데 1시간 반 걸려서 들어가야 돼. 나올 때는 어떻게 되겠어? 나올 때는 2시간에 걸려가지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마트 한번 들어가면 아침에 들어가서 저녁 때 나와야 돼. 진짜. 예. 근데 서울에 웬만한 데가 다 그래요. 우리 이제 마트 중에서 삼본이라는 데가 있어요. 경기도 쪽에. 수원 가기 전에 안산 쪽에요. 삼본에 이마트의 전국의 4위인가 3위인가 돼요. 그 위성 도시에 딱 이렇게 딱 갇혀 있는 도시예요. 거기 제가 그때 강의를 한번 이제 나간 적이 있었는데 주차가 거기밖에 없어. 안 그러면 딱지 끊으니까. 그래서 주차하는데 와, 저 집에 그래서 나오는데 3시간 반 걸렸어요. 진짜 추석 때였는데 와, 제가 미쳤죠. 전 거기서 추석 세는 줄 알았다니까요. 자, 아무튼 자, 진짜 그 정도로 밀려요. 장사가 전국에 그 정도로 장사가 잘 돼요. 사람들 장난 아닙니다. 와, 정말 잘해. 만족도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하는데 방해해서 이런 만족도를 방해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공간 마찰 계수다. 이해 가셨어요? 그럼 공간 마찰 계수가 크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지. 스트레스니까. 이해 갔나요? 그래서 얘는 어떤 거냐 하면 잘 들어야 돼. 자, 얘는 기존의 중력 모욕과 만족도를 추가를 해서 공식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공식을 만들었냐면 거리 마찰 계수분의 크기야. 인구나 면적.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얘가 좀 다르지? 뭐가 달라? 뭐가 달랐어 지금? 마찰 계수가 다른 거죠? 얘는 전부 다 무조건 자승이라고 해서 그냥 베꼈잖아, 이거 자체가. 맞아? 근데 얘는 어떻게 했어? 마찰 계수라고 그랬지 지금? 이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야. 쇼핑 문화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판이에요. 얘가 지금 허프라고 하는 애가 이거야. 우리 소비자 객체에 따라서 달라지잖아. 만족도, 기호, 이런 거, 분위기 이런 거에 따라서 백화점을 가는 게 다르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런 것을 세밀하게 허프는 찝어낸 거예요. 단순하게 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가 상당히 이때 이 허프가 17세기, 18세기 이 1700년도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대단한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대단한 거야. 그런 세계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허프가. 그래서 마찰 계수로 계산했다.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틀리는 게 뭐냐 하면 그냥 상식적으로 거리 제곱분의 이렇게 계산하니까 틀려. 시험에서는 마찰 계수가 1이다라고 분명히 주어졌는데 이것을 제곱으로 해서 계산을 한다니까? 그래서 틀리고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허프는요, 이게 기본 바탕으로 해서 계산을 하는 건데요. 어떻게 계산하냐? 잘 봐요. A 플러스 B분의 A야, 공식이. 알겠어요? 다시 공식이 어떻게 한다고요? 시작. A 플러스 B분의 뭐라고요? A야. 그러면 A는 뭐야? 그러면 A는 이거야. 알겠어요? 자, B는 뭐야? B는 이거야. 그러니까 공식이 어떻게 돼? 시작. 거리 마찰 계수분의 크기 플러스 거리 마찰 계수분의 뭐야? 크기 분의 뭐야? 거리 마찰 계수분의 뭐야? 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거기 나와 있는데 자, 아유 지집애 다시 해달래. 이거 하는데 얼마나 숨이 가쁜지 알아? 자, 아무튼 거기 봐요, 빨리. 자, 거기 동글뱅이 2번 봐요, 빨리. 동글뱅이 2번. 봤어요? 네. 동글뱅이 2번 공식 봤어요? 네. 막 갑자기 혈압이 오르고 있죠? 이거 어떻게 외워? 이렇게 하는데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간단하게 이거야, 결론적으로. A 플러스 B는 뭐라고? A예요. 간단하게. 그 다음에 A, B는 뭐야? 시작. 거리, 마찰, 개수분의 뭐야? 크기. 이거잖아. 이거를 세 개를 붙여놓게 한 거야. 컨트롤, 붙여놓기 뭐지? 갑자기 생각이 네. 컨트롤 C, 컨트롤 C인가? 아, 컨트롤 V. 아유.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뭐를? 시작. 거리, 마찰 개수분의 크기. 이거를. 이해 갔어요? 그래서 공식을 외울 때 이렇게 해야 돼. 시작. A 플러스 B분의 A. 이해 갔나요? 이거야, 공식이. 그런데 어렵지 않아. 제일 쉬워. 이게 뭐 어려워, 이런 거를. 자, 이거 어렵지 않아. 알겠죠? 그래서 거기 잠깐만 봐요. 동글뱅이 1번 다시 보겠습니다. 허프. 기존의 중력 모형에다가 효용 이론을 도입하여 이런 얘기다, 밑줄. 근데 효용 이론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상권의 영역이 확정 정리인 것이 아닌 거기다 동글뱅이. 확률적 개념에다가 동글뱅이. 확률적 개념에다 동글뱅이 하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갤러리아 백화점으로 갈 확률은 몇 %가 되겠니? 이런 얘기예요. 또 신세계로 갈 확률이 몇 %로 되겠니? 그럼 그 확률을 따지는 게 뭔데? 기준이 뭔데? 그랬더니 거기 뭐라고 했다. 잘 봐요. 동글뱅이 2번. 갈 확률에다가 밑줄을 그시고 다시 갈 확률 밑줄 그셨어요? 거기다가 그신 다음에 뭐라고 하냐. 소비자와 중심지 간의 거리에다 동글뱅이.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내가 갤러리를 가는 게 가까워 아니면 신세계를 가는 게 가까워 따지겠죠. 똑같은 동등한 거라면. 맞아요? 그거를 따진다는 얘기예요. 거리에다 동글뱅이 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 쇼핑센터의 수에다가 동글뱅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갤러리를 갔는데 백화점만 가는 게 아니라 주변에 뭐를 가야 돼. 우체국도 가야 되고 뭐를 어디 또 가야 돼. 근데 갤러리 옆에는 그런 게 막 주변 시설이 잘 돼 있어. 근데 신세계는 그런 게 없어. 그러면 우리 손에 어느 쪽으로 가? 갤러리 간다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쇼핑센터의 크기에다 동글뱅이. 자, 갤러리인데 조그매. 그러면 상품이 구색별로 없겠죠? 근데 신세계는 커. 갤러리의 2배 정도가 돼. 그러면 가, 안 가? 가죠? 간다니까? 저 있잖아요. 저는 인촌에 살잖아요. 우리 집에서 10분만 가게 되면 부천이 있어요. 그럼 부천이야. 부천이에요. 알겠죠? 잘 사는 동네야. 그래서 거기는 쇼핑센터가 그 지역 안에 있잖아요. 섹터 안에 거짓말 못 치고 6개가 있어요. 그 안에. 엄청 큰 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 가구서부터 시작해서 옷이고 모든 걸 다 봐. 원스톱 쇼핑이야. 들어가서 나오는 때까지. 아침에 들어가서 저녁 때 나와. 스낵 코너까지 다 있으니까. 극장까지 다 있어. 그러니까 원스톱이죠. 맞아요? 사람들이 그쪽에 가, 안 가? 간다니까. 간다니까 주말에 가서 즐기고 나오는 거야. 영화 보고 밥 먹고 쇼핑하고 다 하고 나오는 거야. 좋잖아.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자, 쇼핑센터의 크기에서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여기 잠깐만 봐봐. 레일리하고 컨버스하고 생각이 다르지? 얘는 여성적으로 섬세하게 따져 접근해서 했다는 거예요. 쇼핑센터를 갈 때는 크기나 수나 이런 거 기호에 따라서 우리가 확률이 달라진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얘는 상당히 섬세하게 그때 당시에 자기의 주장을 펼쳤던 애예요. 다르죠?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3번에 보게 되면 이처럼 상업위치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거기다 밑줄 좀 그어주세요. 한 지역의 각 상점에 그다음 동글뱅이 시장 점유율을 간편하게 추산을 했대요. 그래서 A 지역에서는 갤러리 펜, B 지역에서는 신세계 펜, 거기 C는 갤러리 펜으로 가는 게 60%, 신세계로 가는 게 40% 이렇게 그런 거 확률을 갖다가 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끔 가다 여기 잠깐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혹시 여기 이마트 있나요? 여기? 천안에도? 아니 없을 수 있으니까 내가 무시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고 알겠죠? 그럼 이마트 가시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롯데마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하면 맨 처음에 그 입구에다가 영수증 꽂아 놓는 곳이 있죠. 영수증 뭐 이렇게 기증한다 하잖아. 그거 안 하세요 여기? 아주 이제 오래돼가지고 안 할지 모르겠네. 그거 왜 하는지 알아요? 그거 어느 지역에서 백화점을 많이 오는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리액션 죽여. 뭐 이런 거. 자, 아무튼 이해 가죠? 그래서 그런 그 전단지 뿌릴 때 거기에서 영수증 많이 있는 데 있죠. 그나 쿠폰이나 이런 걸 많이 뿌리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이렇게 많이 넣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시장 점유율을 간편하게 추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봐요. 도시 내부에 거기다 동글뱅이 구매 중심점. 구매 중심점이 뭐야? 사고자 하는 거 이런 얘기잖아. 맞아요? 그래서 구매 중심점이 거기다가 자 가로 좀 쳐요. 소비자의 기호와 또 소득 수준 또 교통의 편리성을 고려까지를 가로. 그래서 아까 허프는 어떻게 한 거야? 그냥 단순하게 위치나 경계선을 따진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소득 수준이라든지 기호에 따라서 마트나 백화점을 선택을 해서 다녔다는 것을 이때 당시에 밝힌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제가 가로를 칠하는 거야. 그래서 상권이 형성된다는 경험적인 확률이라고 해서 나온 거 있죠? 찾았어요? 그래서 거기 내용이 상당히 중요해. 그래서 허프는요, 이론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 알겠습니까? 계산 문제도 많이 나와. 그래서 여기 잘 봐요.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게 되면 오지선다행으로 해서 레일리, 컨버스, 허프하고 경제학자들에서 다음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해서 나올 수 있다니까 이론으로. 그럼 이론이 더 어렵게 되는 거야. 그러면 계산보다. 맞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비교해서 좀 노트 정리를 해 주셔야 돼.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 기본서 읽다 보면 막 이거 주장하고 저거 주장하고 뭐 하다 보면 이게 더 힘들거든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딱 노트 정리를 좀 해서 얘는 뭐, 얘는 뭐 이런 식으로 저처럼 딱 정리를 해놓는다면 보기가 쉽겠죠.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 이해 갔어요?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봐요. 공간 마찰계수라고 밑줄 좀 그어주시고. 찾았어요? 그럼 아까 내가 공간 마찰계수는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 방해, 쇼핑할 때 방해라 받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 뭐라고 그랬어? 고객이 특정 점포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다음 밑줄, 교통 조건이나 방해 요소라고 밑줄 좀 그어주세요. 다시 교통 조건이나 무슨 요소? 방해 요소를 자 나쁠수록 커진다라고 그랬죠? 그럼 바꿔 말해서 마찰계수가 높다는 얘기는 좋은 거 나쁜 거? 그렇지, 나쁜 거가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게 되면 그 1번에 보면 고객의 지향비율, 즉 유인력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리 마찰계수분의 크기다라고 했어요. 봤죠? 공식. 그 다음에 동글뱅이 2번이 우리 공식이라고 그랬죠? A 플러스 B분의 A라고 했어요. 이해 갔나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저랑 같이 레일리 문제 빨리 풀고 그 다음에 허프 풀고 들어갈 게 되게 많아요, 지금. 자, 그럼 여기 봐요. 자, 제가 지금 레일리 문제서부터 풀어줄 겁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 지우기 전에 좀 적어 놓고서 하면 좋겠죠? 사진을 찍어요, 빨리. 날이면 날마다 적어주는 게 아니니까. 알겠죠? 예. 사진을 찍고 나중에 아 얘는 뭐다 얘는 뭐다 이렇게 좀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 자, 사진을 찍어주시고 다 찍으셨어요? 하고 나중에 그 꽉 차게 되면 컴퓨터에다가 좀 옮겨서 담아놔요. 알겠죠? 나중에 용량 딸리면 핸드폰 잘 안 터지니까. 자, 됐어요, 이제.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지우고서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레일리에 관련된 것은, 잘 들어요. 레일리에 관련된 것은 제가 입문과정 때 설명했어요.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오늘 이거 문제를 풀고 잘 이해가 안 가게 되면, 알겠죠? 입문과정에서, 우리 공간구조론에서 레일리에 대한 설명을 그때 자세하게 했으니까 문제 한번 보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레일리의 공식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 상권의 범위는 나같이 시작. 거리 제곱분의 뭐라 그랬어요? 크기. 크기는 인구도 있을 수 있고 면적도 있을 수 있다 라고 했어요. 맞아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문제는 입문과정하고 다르게 최신 문제를 담아놨어요. 알겠죠? 거기 26회 거 문제. 자, 그러면 여기 문제 1번 보겠습니다. 먼저 그거 보기 전에 잠깐 좀 요거 높아시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들어갈게요.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자, 얘는 분모, 얘는 분자인 거 알고 있죠? 이 정도 모르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분자가 커지게 되면 이 상권의 범위의 값도 어떻게 돼요? 커져요. 다시 분자가 커지면 상권의 범위 값도 뭐 한다? 커져요. 이것을 우리는 방향이 같죠? 이것을 우리는 뭐 한다? 시작. 비례한다라고 해요. 다시 뭐 한다고요?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얘가 분모의 값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상권의 범위는 떨어져요.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방향이 같았어? 달랐어? 다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반비례한다라고 해. 다시 이걸 뭐라 한다? 시작. 반비례한다라고 해요. 물어볼게. 곡선이 어떻게 나올까? 그래프가 반비례하면 우상향이야, 우하향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비례는 우상향, 우상향, 반비례는 우하향. 이해가요?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도 나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레일리의 상권 범위에서 거리의 제곱이 커지게 된다면 상권의 범위의 값은 자, 비례로 나타난다. 이렇게 해서 나올 수도 있어. OX. 틀렸죠? 뭐라 해야 돼? 반비례. 이렇게 나온다. 그 다음에 또 그래프의 값은 우하향하게 나온다. 자, 거리의 제곱근과 상권의 범위는 반비례 관계이며 이때 그래프를 나타낼 때는 우하향의 곡선을 나타낸다. 오. 맞죠? 반비례니까.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다 틀리고 나오는 거야. 이해가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그 비례나 반비례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리고 그래프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 자, 이렇게 우하향으로 가는 거 뭐라고? 반비례.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는 거. 비례. 헷갈리면 안 돼.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담고서 문제를 접근을 하셔야 돼.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거기 잠깐만 볼게요. 레일에 있는 거 한번 내용 한번 끄집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A 도시하고 B 도시의 그림을 잠깐만 보시면 A 도시가 더 큰 거 보이시죠? 그래서 큰 놈이 많이 먹는다 해서 중심점이 B 쪽으로 가까워졌죠? 그렇다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유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끌어당기는 힘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공식이 밑에 보니까 주요 내용이라고 나와 있죠. 자, 거기 잠깐만 보시면 주요 내용에 뉴턴에다 동글뱅이. 자, 레일리는 누구의 공식을 그대로 베꼈다고 그랬어요? 뉴턴 거를 베꼈어. 그래서 뉴턴의 중력 이론을 그대로 베껴 왔다라고 그랬어요? 이해 가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비례하고 반비례하는 설명했어요? 이해 가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 도식의 크기가 같다면 중심점은 가운데 있겠지만 한쪽이 크다면 어떻게 돼? 작은 놈 쪽으로 더 치우쳐서 간다는 얘기죠, 중심점이. 이해 가요? 그래서 D까지를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Q-1번을 잠깐만 볼게요. 이제 문제를. 자, 레일리의 여기다 밑줄.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까지 밑줄을 쭉 끄세요. 걷어요? 우리 학계로는 너무 친절해요. 다른 시험에서는 이렇게 안 나와. 레일리의 무슨 법칙으로 풀라고 친절하게 가르쳐줬어요, 지금? 소매인력 법칙. 다른 시험 문제는 이렇게 안 나와. 그러면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으로 풀라는 얘기는 머릿속에서 소매인력 법칙 공식으로 풀어라 이런 얘기잖아. 맞아요? 그러면 공식이 나와야 돼, 이 공식이. 마음의 준비를 한 거죠, 지금? 맞아요? 근데 만약에 허프다라고 하게 되면 이 공식으로 풀어야 돼. 그 다음에 컨버스다 그러면 이 공식으로 풀어야 돼. 다른 데는 이렇게 안 가르쳐 주는데 학교로는 친절하게 무슨 공식으로 풀어라 이렇게 나온다니까? 친절하잖아. 맞아요? 그래서 친절한 거야. 근데 공식을 모르면 불친절한 거겠지. 그치? 자, 아무튼 친절한 거야.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봐요. 먼저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인구 도시가 자, A하고요. 그 다음 B가 있어. 자, A는 인구가 몇 명이 있다고 그랬냐면 10,000명이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B는 몇 명이 있다고 그랬어? 5,000명이 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A와 B 사이에 C라고 하는 친구가 있네. 근데 C의 인구가 몇 명이 있대? 9,000명이 있대. 그쵸? 그 다음에 신도시 C로부터 A까지 가는 거리가 몇 킬로? 1km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C에서 B까지 가는 거리는 몇 킬로? 2km다라고 나와 있나요? 맞아요? 자, 이렇게 됐을 때 C가 A로 가는 인구의 수는 몇 명이고 C 9,000명 중에서 B로 가는 인구는 몇 명인가? 이게 기억과 니은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맞나요? 자, 다시 지금 C에 대한 인원이 총 몇 명이 있는데 9,000명 있죠? 9,000명 중에서 A 쪽으로 가서 쇼핑할 사람과 B 쪽으로 가서 쇼핑할 사람이 어떻게 되게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요? 오케이. 그러면 자, 지금 이 공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지금. 그러면 이 공식과 아울러서 첫 번째 공식이고 두 번째 공식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거 좀 적어 드릴게요. 배부의 곱하기 총분의 자기 거. 우리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공식 정말 많이 쓰거든요. 이거 아주 기본적인 거야, 기본.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배부액이라는 얘기는 나눠주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나눠주는 금액을 뭐라 한다 시작? 배부액. 총이라고 하는 것은 토탈 개념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A하고 B를 얘기한다. A 플러스 B를 뭐라고 한다 시작? 총. 토탈이라는 얘기예요. 자기 거는 A를 구하시오 그러면 A 또는 B를 구하시오 그러면 B. OR이라고 쓴 거예요. 알겠죠? A 또는 B 이렇게 쓴 거예요. OR은 또는 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 문제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잘 봐요. A서부터 자, A의 상권 범위를 계산 한번 해볼게요. A의 상권 범위. 자, 공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시작. 거리, 제곱분의 크기. 맞아요? 그러면 여기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거리가 몇 킬로? 1킬로죠? 제곱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 2승.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인구는 몇 명? 10,000명.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B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 B는 거리가 몇 킬로? 2의 제곱분의 맞아요? 몇 명? 그렇지. 공식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우리 계산기 잡고 한번 해보자고요. 1 곱하기 1은 1이잖아. 그럼 만에서 1 나누면 그냥 얼마야? 만. 상권의 범위는 만 나왔어요?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요번에 봐요. 2 곱하기 2죠? 그러면 4네? 그러면 5,000 나누기 4 이렇게 하는 거죠? 얼마 나왔어? 1250이 상권의 범위죠? 맞아요? 그런데 자, 얘네 둘을 더해서 A 또는 B를 구해라 이런 얘기잖아. 그럼 여기 잠깐만 봐요. 자, 지금 C에 있는 9,000명을 기역과 니은에다 나눠주는 거지? 이해가요? 그럼 나눠주는 금액을 아까 무슨 액이라고 그랬지? 배부액. 그럼 배부액이 몇 명이야? 9,000명 곱하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총은 누구하고 누구를 더한 거? A와 B를 더한 거 맞아요? 그럼 A, B를 더하니까 얼마야? 11,250 이해 갔어요? 그럼 A는 얼마고? 만. 그럼 A에 대한 기역을 계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봐요. B는 여기다 얼마? 1250. 그럼 B의 값을 구할 수 있고 A의 값을 구할 수 있죠? 이때 계산하는 방식 잠깐만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봐요. 여기 봐야 돼. 우리가 지금 분자값이 계속 바뀌잖아. 맞아요? 그럼 안 바뀌는 놈은 얘하고 얘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다른 과목에서는 배부율이라고 얘기하는데 유를 계산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A에서 B를 나눠 그냥. 그럼 9,000 나누기. 자, 계산기 잡아봐요. 9,000 나누기 11,250. 그거 얼마 나와? 0.8 나올 거야. 맞아요? 0.8 나와요? 이걸 우리는 이제 배부율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럼 0.8 곱하기 10,000, 0.8 곱하기 1250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 가요? 원래 여기 봐봐요. 여기 봐요. 원래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돼? 얘랑 분자랑 곱하고 얘 나눠주는 거잖아. 원래가 그잖아. 근데 그냥 우리가 곱하기가 더 편하니까 한 번에 나눠주고 한 번에 이렇게 나눠준 다음에 곱하기만 하는 게 더 빠르잖아.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얼마 나와? 8,000. 여기는 1,000.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기역은 몇 명? 자, 9,000명 중에서 A로 가는 놈은 몇 명이 될 것이다? 8,000명 정도가 될 것이고, 자, 니은 쪽으로 갈 것은 몇 명이다? 1,000명 정도가 쇼핑센터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요? 요 문제 이 공식 좀 빨리 찍어주세요. 이거 빨리 풀어주는 거. 집에서 오늘 진짜 공부할 거 되게 많아. 그죠? 근데 지금 이거 빨리 이렇게 이제 몇 번 하게 되면 3, 4월 달에는 오히려 더 쉬울 수가 있어. 알겠죠? 앞으로 우리 10월 달까지 이 문제 제가 10대 번 푼다고 그랬어? 그럼 똑같은 문제를 10대 번 풀면 자신감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없으면 없기만 해. 콧구녕 막아버릴 거야 아주 그냥. 자, 자신 있게 풀어야 돼. 자, 빨리 풀어보세요. 자, 그러게 되면 자, 이제 요번에 저랑 같이 허프 계산할 거야. 알겠어요? 자, 허프 계산하는 거 잘 봐요. 자, 레일리 하는 거 이해 가시겠어요? 상권의 범위. 자, 어떻게 공식이 어떻게 된다고? 시작. 거리 제곱분의 크기. 크기 안에는 어떤 게 있어? 인구, 면적. 까먹으면 안 됩니다. 자, 지금 방금 풀었죠? 지금 이거?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어떻게 찍어야 돼? 요거 이렇게 여기 하나 딱 찍으면 레일리 거는 이거다라고 하면서 버스 타고 다니면서 사진 보는 경우 있잖아. 인터넷 잘 안 될 때. 그럴 때는 이거 보면서 아, 레일리가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하고 사진을 보면서 가시면 학습의 효과가 있어 없어? 있죠? 차 안에 자는 순간 졸지 말고. 네. 시간이 아까우니까. 됐어요 이제? 오케이. 그럼 이제 컨버스는 나중에 제가 들을 거예요. 이제 허프 건 이제 볼 겁니다. 자, 컨버스는 다음에 한다고 그랬고 제가 이제 허프 문제 푼다고 그랬어요. 알겠어요? 자, 그럼 이제 허프 문제 거를 제가 두 문제를 거기다 담아놨어요. 한 문제 단위 두 문제 푼다고 그랬어요. 알겠죠? 이 두 문제는 기본소에 있는 문제입니다. 다 기출 문제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먼저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편은 어느 시장 지역 내에 거주지 A에서 소비자가 이용하는 쇼핑센터까지 거리의 규모를 표시한 것이다. 현재 거주지 A 지역의 인구가 1000명이다에다 밑줄. 그 다음에 허프 모형에다가 네모 박스. 친절하게 어떤 모형으로 계산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허프에 대한 공식이 나와야 돼. 그럼 공식이 어떻게 되나? 시작. A 플러스 B분의 A. 이게 나와야 돼. 다시 시작. A 플러스 B분의 A. 이게 나와야 돼. 알겠어요? 자,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 그러면 A의 쇼핑센터에서 일의 이용객 수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거기 한번 봐요. 공간 마찰객 수는 2에다 밑줄. 그럼 아까 내가 공간 마찰객 수는 어떤 것을 공간 마찰객 수라고 그랬지? 방해 요소라고 그랬잖아. 자, 그 다음에 거기다 밑줄 치고 별표. 자, 잘 봐요. 소요 시간과 거리의 비례는 동일하며까지를 밑줄 하고 별표. 자, 이거 왜 제가 별표 쳤는가를 잠깐 보시면 박스를 봐요. 그럼 박스를 보게 되면 우리가 공식에 어떤 게 나와야 되냐면 거리하고 크기가 나와야 돼요. 맞아요? 근데 거리가 안 나왔고 거기 보니까 시간이라고 나와 있죠? 찾았어요? 두 번째 줄에. 그럼 원래 시간이 나오면 안 돼. 뭐가 나와야 돼? 거리가 주어져야 되는데 얘가 출제자가 뭐라고 거기서 단서를 딱 달았느냐 하면 뭐라고 그랬어 지금? 소요 시간과 거리의 비례는 뭐하고? 동일하고 이런 얘기를 줬죠? 어?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얘기냐 하면 시간과 거리는 같은 거야 라고 한 거야. 헷갈리라고. 거리를 주면 그냥 풀 텐데 시간을 주니까 공식이 생각이 안 나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치밀한 놈이지 아주 얍삽한 놈이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갔죠? 출제자가 그런 얍삽한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다 좀 적어놔. 시간은 하고 거리. 시간은 거리 같다라고 표시해놨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거리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보라는 얘기예요. 자, 다른 조건이 불변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여기 잠깐만 봐요. 자, 여기 봐요. 아까 우리 공식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시작. 자, A 플러스 B분의 A. 맞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공식이 기본적인 공식이 거리, 마찰 개수분의 크기잖아. 자, 이게 세 가지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 우리 저랑 같이 한번 봐요. 자, A. 자, A서부터 봐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사실 저 개인적으로 이 출제한 사람이 좀 약간 들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원래가 쇼핑센터 1, 쇼핑센터 2 이렇게 나왔죠? 원래 이렇게 나오면 안 돼. A, B 이렇게 나와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뒷단에는 이제 뭔가 좀 문제를 좀 만들어 보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논리가 안 맞아. 근데 우리 거기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알겠죠? 그래서 자 쇼핑센터 A를 뭐라고 본다? A라고 보세요. 거기다 써놔. 쇼핑센터 1에다가 뭐라고 쓴다? A. 그 다음에 2는 B 이렇게 쓰세요. 됐어요? 그럼 이제 저랑 같이 문제 푸는 거야. 자, 아까 5 이렇게 나와 있죠? 5가 거리야. 그럼 5의 마찰 개수가 몇이라고 그랬어? 마찰 개수라고 그랬어요? 2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여기는 크기가 1000,
평방미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B는 10의 자승분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마찰계수가 2니까 자 2니까 마찰계수 제가 파란색으로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자 1000평방미터 나온 거 맞죠? 이해 갔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구 하나 더 적어야 돼? A 한 번 더 적으라고 그랬죠? 자 5의 자 마찰계수분의 1000평방미터 됐어요? 자 그러면 얼마 나오는지 계산기 잡고 한번 두들겨 보자고요. 자 이때 주의할 거 여기 봐요. 계산할 때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5의 자승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5 곱하기 5지 5 곱하기 2 하면 안 돼? 자 그러면 이거 계산을 하면 1000 나누기 25 하는 거죠 지금? 맞아요? 그러면 얼마 나왔어? 40? 40. 그 다음에 1000 나누기 100 하는 거죠? 그럼 얼마 나왔어? 10? 그러면 40하고 10 더하니까 얼마? 50? 자, 50 나왔어. 그럼 분자의 값은 50 나왔고, 그 다음에 얘 어떻게 나왔어? 40. 맞아요? 그러면 이제 계산기 잡고 40 나누기 50 하는 거죠? 그럼 얼마 나와, 이거? 0.8 나오죠? 이 말이 무슨 얘기냐 하면, 잘 들어요. 80%가 상권을 누린다는 거야. 상권을 이용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아까 인구가 총 몇 명이었어? 1000명이죠? 1000명 중에서 우리가 마트나 백화점을 안 가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백화점을 이용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란 얘기야? 80%란 얘기야. 그럼 몇 명이 매장을 간다는 얘기예요? 1000명 곱하기 1000명 곱하기 몇 퍼센트가 80%가 매장을 간다는 얘기죠? 맞아요? 몇 명이야? 800명이 매장을 간다는 뜻이야. 이해 갔어요? 그래서 정답이 거기 보면 800명이 된 겁니다. 자, 2번도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인구가 10만 명이다 밑줄. 다시 인구가 몇 명? 10만 명. 요거 지워도 되겠죠, 제가? 이거 공식 있는 거니까. 됐어요? 자, 그럼 인구가 10만 명에다 밑줄 그셨어요, 지금? 자, 도시 인근에 대형 할인점이 2개가 있다. 그다가 동글뱅이, 허프에다 동글뱅이. 그럼 허프를 문제로 허프 공식으로 풀라 이런 얘기죠? 자, 상권 분석 모형을 적용할 경우에 대형 할인점 A와 시장 점유 및 이용 객수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 밑줄, 공간 마찰 개수는 1, 여기다 밑줄. 2 계산하면 안 돼. 마찰 개수가 뭐야? 1. 그 다음에 도시 인구의 거기다 밑줄 60%가 대형 할인점을 이용한다라고 나와 있죠. 맞아요? 그러면 그거 좀 이따 제가 또 설명할게요. 일단 공식서부터 세워봅시다. 자, 우리 이렇게 계산하죠? 공식이 어떻게 돼? 시작. A 플러스 B분의 A. 맞아요? 다시 시작. A 플러스 B분의 A. 됐죠, 이거? 그러면 자, 우리 한번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 자, 마찰계수는 1이라고 그랬죠? 1분의 5000 평방미터. 맞아요? 플러스. 자, 여기 또 얼마? 2, 1.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 2만 평방미터. 됐죠, 이거? 그 다음에 누구 거 한 번 더 적으라고 그랬어? A. 됐죠?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소문만 무성하지 쉽잖아. 오히려 어렵지 않죠 이거? 공식이 이것만 머릿속에 담으면 돼. 너 어느 거? 어디? 거기 죽일러 매요. 좀 고쳐줘요. 아닌데? 어디? A 뭐? 거기 분자가 좀 고쳐줘요. 1인데 그죠? 나 못 봤네. 죄송해요. 어딘지 아시죠? 찾았어요?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해 가죠 이거? 그러면 이거 우리 한번 계산기 잡고 한번 해봐요. 얘 얼마 나왔어? 5000. 플러스. 자, 얘는 얼마? 만.
그럼 얘 얼마? 15,000. 그죠? 얘는 얼마? 5,000. 그러면 여기 잠깐만 봐봐요. 이거를 계산기로 나누게 되면 0.3333 이렇게 나올 거야. 안 떨어지죠? 그렇게 되면 아까 10만 명 곱하기 0.3 하게 되면 얼마 나와? 3만 명 나오죠? 그런데 3만 명 이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것이 있어. 뭐가 있냐면 10만 명 중에서 다 이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몇 %만? 60%만 이용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60% 계산해주고 0.3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6만 명에서 6, 38 하면 18,000명이 나오잖아요. 근데 답은 얼마라고 그랬어? 2만 명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좀 틀리잖아. 맞아요? 근데 이게 0.3334 이렇게 계산하면 거의 근사치까지 가요. 근데 여기서 이제 분수로 계산하다 보니까 3분의 1 이렇게 들어간 거죠, 지금? 이해가요? 하면 2만 나와. 이해가죠? 그럼 선생님 이거 시험 보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나와요? 소수점 몇째짜리 구하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나 보기 지문에 18,000이 없거나 2만이 있겠죠. 그럼 2만으로 답을 체크하시면 돼요. 이해가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됐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잠깐 5분만 쉬었다 해요. 알겠죠? 예.